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도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제대로 꺼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놔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슬프면 슬프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가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파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요,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박플릭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이고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거의 주 4일, 5일, 6일 거의 매일 술 약속 때문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회식, 술 약속,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가 더 이상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현관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탁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아내는 가슴속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장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밤늦게 들어와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들 숙제도 좀 봐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야지. 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은 회사인데요.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입 직원이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 상사는 계속 이 실수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이게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상사는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야?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인간이 한심하냐? 머리를 좀 써. 머리 노력 안 해? 자, 제가 좀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상황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이 아내와 직장 상사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방금 예시에 든 그 아내와 직장 상사처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는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한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핵심 문장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고백하는 말을 해라. 인간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말투는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말투입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것도 가장이 돼서 맨날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화가 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번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면 당연히 화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규정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아내가 자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직장 상사가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부하 직원, 신입 직원을 보고 한심한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회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이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규정을 짓게 된 거죠. 남편이 정말 이 집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인은 모르는, 미처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능력도 없고 그런데 노력을 해서 개선할 의지도 없는 한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앞뒤 사정을 모르고 자신의 타인을 규정해 버리게 되면 인간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규정짓고 판단하는 것만큼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났고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규정지어 버리는 어떤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해버리게 되면 인간관계를 돌이키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단체가 어딜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제멋대로 상대 국가, 국민을 규정짓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말투, 단어, 표현을 골라서 쓰고 있죠.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까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기적인 인간, 무책임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화가 났어도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 자주 늦게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 나. 아이들을 나 혼자 보려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결혼이 후회되려고 그래.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가 너무 자주 실수를 저지르니까 이 팀의 분위기도 다운되고 무엇보다 내가 이 실수를 다 원상복구 시키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화병에 걸릴 것 같아. 자, 이거는 누구의 감정인가요? 나의 감정입니다. 비록 강한 어조로 말을 하긴 했지만 상대방을 마음대로 규정짓고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고백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껏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말투를 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심판의 언어를 썼나요? 아니면 나의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고백의 언어를 썼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쳐져 있었다면 여러분은 상대를 판단하는 언어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고백의 언어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성원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박플릭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온라인 클래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아래에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콘텐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